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 추가로 뭐 연습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문제들 중에서 내가 다 다루지 못하잖아요, 수업 시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각각의 담임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그냥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2학년이 그리고 평률도 좀 들어간다고 했나? 평률 얼마큼 들어간대요? 확률의 뜻이요. 확률의 뜻? 확률의 뜻이 조금 확률 전까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일단 최대한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애예요. 빨리 나가고 싶어도 이해를 못하면 그 개념을 이해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진 않네요. 중복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 여러 개 있는 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5개 있는 거에서 3개를 선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물건 하나당 1개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중복 조합이라는 중복이 들어간 건 뭐예요? 여러 번 똑같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배 뭐 이렇게 있을 때 사과하고 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개수가 종류만 2가지인 거지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넉넉하게. 그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과일을 4개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뭐 사과 하나, 배 3개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럼 배 입장에서 보면 중복돼서 여러 번 선택된 거잖아.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냥 일반 조합하고는 어떻게 달라? 일반 조합은 딱 1개만 선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종류별로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로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숫자 카드가 그냥 순열이랑 아무것도 붙지 않은 순열 또는 조합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숫자 카드가 딱 1개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자가 앞에 붙은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애들이냐면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거예요. 개수가 내가 충분히 쓸 만큼 여러 장 있는 겁니다. 똑같이 1, 2,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얘네들은 순열이라고 하면 얘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만약에 2장을 나열한다고 치면 뭐 1, 2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2, 2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2, 3, 3, 2, 1, 3, 3, 1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씩밖에 나열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면 1과 2를 선택하든지 2와 3을 선택하든지 1과 3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딱 한 장씩만 선택하는 걸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얘는 순열, 얘는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한 번씩밖에 선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선택당하는 게 딱 한 번씩이에요. 왜? 카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복자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열 같으면은 1, 1, 그 다음에 뭐 1, 2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뭐 1, 3도 가능하고 1, 1이 있다는 거죠. 1을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다. 조합도 마찬가지로 얘를 중복으로 선택한다고 치면 선택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1,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1,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1,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2, 2를 선택할 수 있고 2, 3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또는 3, 3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이건 선택이죠. 뭐 여기서 빠진 거 있을까요? 1, 3, 2, 3, 3, 3 2, 3, 2, 2 네, 이렇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 번 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2번씩 다 등장이 가능한 거를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보면 이 유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계산을 제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무도 유도를 안 하면 좀 그렇긴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예를 드는 게 서로 다른 몇 개를 예를 들까요? A, B, C 3개.
A하고 B하고 C하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4개를 선택한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4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A만 4번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A 3번에 B 한 번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A 3번에 C 한 번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A 2개에 B 하나, C 하나 이렇게 골고루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이 딱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해요. 여기 들어간 애들에서 선택이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순서는 어차피 B나 BAA나 똑같죠.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A 3개에 B 하나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구역을 나눠서 맨 왼쪽에는 이쪽에는 A만 존재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가운데 구역은 B만 선택되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 오른쪽은 C만 선택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갈 문자들을 전부 다 동그라미로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가령 이렇게 A만 4개가 선택된 거는 A의 막대기 이렇게 된 거죠. B나 C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왼쪽 막대기 맨 왼쪽에만 A가 쫙 있는 거. 요 모습이 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A 3개에 B 쪽에는 하나만 있고 이쪽에 비어 있는 거. 얘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막대기 맨 왼쪽에 A가 들어가는 자리니까. 이거 이해될까요?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막대기 3개가 이렇게 있고 칸막이가 있고 다시 칸막이가 있고 C 자리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자리는 C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가령 이런 거. 얘 A 2개에 B 하나에 C 하나는 얘는 이렇게 되겠죠. A 2개에 B 하나에 C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많겠죠. 예를 들어서 B 2개에 C 2개 있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B 2개에 C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동그라미 4개와 막대기, 칸막이 2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의 가치수하고 똑같죠. 얘네들을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똑같잖아. 그 종류별로 이렇게 다 순서 다르게.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이죠. 다행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부터 다시 해줄까? 같은 것을 포함하세요? 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거였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순열 그 뒷부분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예를 들어서 A, B 이걸로 했었죠. 전체 개수를 5개가 있는데 3개와 2개씩 이렇게 같아요. A 3개, B 2개로 이거를 일단 전부 다 다르다라고 인식했었죠. 다 다르다.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1, 2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줘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전체 개수 5팩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5팩 안에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아서 A1, A2, A3를 만들거나 A1, A3, A2를 만들거나 이런 애들이 쫙 섞여 있고 이걸 다 다르다고 인식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거잖아.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3팩만큼이 중복 계산됐다. 뻥튀기 돼서 계산됐다. 근데 그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를 2팩으로 놔. 요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게 뭐냐면 얘가 A예요. A 4개에 B 2개.
걔네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거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그럼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4개. 여기가 4팩. 막대기 칸막이 몇 개 있어요? 2팩. 그리고 거기를 여기 뭐라는 거죠? 6팩인데요. 6팩에 4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숫자의 정체를 생각해 보자 이거지. 정체를. 도대체 이게 뭐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문자에서 그 세 종류를 칸막이로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 몇 개가 필요하게 된 거야? 2개가 필요해진 거지. 그 칸막이. 그 칸막이가 여기에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칸막이 개수가 이게 만약에 문자가 하나 더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생각했을 때 칸막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이제 D가 들어갈 텐데. 그렇죠? 즉 칸막이 개수는 여기 나와 있는 개수에 하나 적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게 n개가 있다고 치면 이 칸막이 숫자는 어디였을까요? 칸막이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를 더 적게 이만큼 있겠죠. n-1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내가 이거를 몇 개를 뽑고 있는 거예요? 4개를 뽑고 있는 거잖아요. A로 4개 뽑을지 A 3개에 B 하나 뽑을지 그쵸? 그 숫자가 여기에 더해져 있잖아요. 칸막이 숫자에다가 그만큼 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4 더하기 2를 한 거니까 이해됐죠? 그럼 몇 개를 뽑을 것이냐 선택하는 선택의 개수 이거는 R개라고 칩시다. 선택한 개수 4에 해당하는 R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의 정체는 뭐냐면 얘와 얘의 합이 되겠죠. 즉 R 플러스 n-1개를 팩토리얼로 계산한 게 6팩의 정체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그 다음에 요 4팩, 2팩은 다 각각 다 뭐예요? R팩 또 n-1팩 이걸 한 거겠죠. 요 개수 4와 2를 딱 팩토리얼로 돌린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얘의 정체가 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조합은 뭐 이상하게 써가지고 조합은 NCR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N팩에 R팩에 n-R팩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요? 조합 계산이고 이해됐어요?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 안 나네. 다행히 복습 하나도 안 했네.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얘가 뭐야? 요거 다 더한 거지. 그치? 따라서 이 값은 n 플러스 r 빼기 1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게 여기 있는 숫자였잖아. 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r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식유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중복조합은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NHR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산 어떻게 하냐? 얘랑 얘랑 더하는 거죠. 얘랑 얘랑 더해서 그 중에서 빼기 1을 해주고 거기에 컨비네이션 요 뒤에 있는 숫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요 공식을 외우셔야 좀 편해집니다. 유도는 뭐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요. 유도가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뭔가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뭐 유도는 일단은 하긴 했어요.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을 보고 이 식으로 내가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학교에서 혹시 이거 했어요? 다영아, 했다는데? 네. 너 그러면 학교에서도 안 듣고 있고 학원에서도 안 듣고 있는 거야? 양쪽에서 다? 그래서 했다는데? 미리 얘기하면 중복조합은 문제를 보고 이게 중복조합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딱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중복조합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것 그 다음 중요하고, 공식 유도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쓸모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애들에 한해서 이 중복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전에 공식부터 익히려고 하네. 거기 개념원리 익히기 47번 같은 거 이거 한두 개 정도 해봅시다. 이것도 단독으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그랬었죠? 4, 파이, 3 이런 애들 단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서 점수 주는 거지만 얘 어떻게 계산해요? 4 먼저 쓰고 앞에 나오는 거 먼저 쓰고 3은 지수에 올라가면 됩니다. 요도 잘 내요. 그 다음에 지금 할 얘도 잘 내요. 4H3 이런 애들. 얘가 나오든지 얘가 나오든지 뭐 둘 중 하나 나올 거예요. 점수 주려고. 얘 계산 어떻게 한다고? 요거 두 개를 더 한다고. 그럼 얼마야? 7에서 1을 빼니까 6C3으로 계산합니다. 6C3으로 계산하면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얘도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까먹었지? 아니요. 이거 기억나? 네. 얘 시험 나와? 이거 시험 낸다고. 얘도 그렇고. 각각. 자, 그 다음 얘는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밌게도 이거 조합하고 다른 성질인데, 조합은 4C3은 이거는 가능한데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네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건이 세 개밖에 없는데 네 개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데 안 되죠. 이거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죠. 항상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커야 돼요. 이해됐어요? 또는 같으면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S가. 그런데 중복조합은 여러 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개수가 많다니까. 종류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3H4 이런 애들이 가능해요. 앞에 숫자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6C4가 되겠죠. 얘는 6C2니까 15가 되겠죠. 맞나요? 네, 15. 잠깐만요. 6, 5, 2, 1. 네, 맞죠. 15.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계산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한번 수능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것도 문제 낼 수 있죠. OH2라는 값하고 NC2랑 같다. 이 N값이 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거 공식 물어보는 거야. 여기 들어간 N은 뭐예요? 얘랑 얘랑 더한다면 1 뺀 거. 그리고 N은 6.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물어보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복 조합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상황에서 써먹는 기술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봅시다. 필수예제 14번 보세요. 이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14번에 보시면 두 명의 후보가 있어요. 우리도 마침 얼마 전에 선거했죠.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유권자는 6명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각자 한 표씩 한 표씩 행사해서 뽑았어요. 그때 무기명으로 뽑았습니다. 무기명의 별표. 무기명으로 뽑았다. 이 무기명이 있으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표를 찍어줬는지를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얘가 중복조합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기명투표를 배운 적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뭐로 계산됐어요? 네, 얘는 중복순열로 계산됐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시험이니까. 똑같잖아요. 투표라는 조건은 똑같은데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정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기명이냐 기명이냐 갖고 차이가 나는 거야.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중복순열로 빠져버려야 되는 거고, 무기명 투표면 얘가 중복 조합이 돼버린다는 게 큰 특징이거든. 그래서 중복조합은 내가 중복조합을 써먹을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하필 중복조합이냐? 후보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는 무기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표를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A가 몇 표, B가 몇 표를 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결과는 가령 예를 들어서 둘이 합쳐서 6장이 나와야 되는 거지, 결과가. 그러면 A가 6표면 B가 0표고, A가 5표 받으면 B가 1표 받는 거고, A가 4표 받으면 B가 2표 받는 거잖아. 물론 무효표도 있지만 무효표는 저기 생각하지 않는다가 이제 가로에 써 있으니까 무효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표의 개수만 중요하지 누가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럼 얘를 아까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아. A가 여러 개 있고 B가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6개를 선택하는 거죠. 왜? 유권자가 6명이니까.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 A가 6표를 받은 상황은 뭐예요? A만 6개 선택한 경우죠. A 5개, B 하나면 A 5개에 B 하나를 선택한 거죠.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상황. 이게 중복조합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6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 그거는 후보자 두 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유권자 6개. 이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선거 결과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얘가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해됐죠?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라도 다 계산하니까. 이건 뭐예요? 7C 6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7C 1이니까 7가지예요.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 표 계산을 하면 7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받을 수 있는 표가. 근데 왜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으로 계산돼야만 하는지를 잘 생각해 놔야 된다. 그리고 왜 기명 투표는 중복순열에 해당하는지. 이때는 주인공이 반대예요. 유권자 6명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1번은 과연 A를 고를 거냐 B를 고를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고를 수 있는 방법 2가지, 2번이 고를 수 있는 방법 2가지, 3번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방법 2가지 이렇게 돼서 이게 몇 개? 2의 6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명투표의 경우. 이해됐습니까? 이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시간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일단 그래서 중복조합에 맞는 상황은 뭐다? 무기명투표에 해당한다. 여기는 사실 이해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그 중복 조합은 자꾸 다른 것과 비교가 돼요. 다른 상황하고. 그러니까 이건 중복 순열인데 얘는 왜 중복 조합일까? 얘는 그냥 순열인데 왜 얘는 중복 조합일까? 이런 거. 그런 걸 또 하나 보면 15번에 색깔이 다른 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공들이 있어요. 각각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개수는 충분하게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내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선택하는 거죠. 이때 각 색깔의 공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각 색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되도록 요 밑줄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되도록.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미리 한 개씩 뽑고 시작하자. 이렇게 된다. 최소한 뭐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주고 시작해. 뽑았다고 치고 시작하자. 이해됐습니까? 요 생각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미리 한 개씩 다 뽑아버린다. 한 개씩 다 줘.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 나 6개 뽑아야 되는데 저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에서 하나씩 다 뽑았잖아. 그럼 나 이제 몇 개만 선택하면 돼? 그럼 남은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잘 적어두고 계세요. 왜 이렇게 계산해야만 하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까먹습니다. 지금 들을 때는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숙제할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가 뭐라고 써놨는지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남은 3개만 선택합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남은 3개는 뭐야? 그러면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공에서 자 이제 최소한 하나씩은 뽑았으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됐잖아. 그쵸? 이 공 중에서 하나도 안 뽑히는 색깔이 있어도 돼? 안 돼? 되지. 하나는 뽑았어.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6개를 뽑으니까 당연히 여러 색깔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파란색도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걸어놓은 조건은 뭐냐면 최소한 1개는 있어야 된다. 각 색깔별로. 그래서 내가 이미 미리 하나씩 뽑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뽑혀도 상관없잖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 공에서 하나도 안 뽑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다 뽑혀도 되는 거잖아요. 몽타. 그래서 얘가 하필 4개인 거예요. 왜냐면 3개를 뽑아야 되는데 3개 다 빨간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빨간색이 3개는 더 있어야 되는 거죠. 1개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 종류에서 붉은색만 3개, 그 다음에 노란색 1개, 파란색 1개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 상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종류 3가지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했다는 건 아무것도 안 뽑히는 애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확 쏠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거의 계산은 6이니까 5C 3이고 5C 2라고 계산돼서 얘는 10이죠. 총 10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내 말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죠. 최소한 1개씩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럼 미리 줄서 시작해라. 그리고 남은 거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 한 칸 띄어서 17번입니다. 17번. 이 17번이 2번 상황하고 완전 똑같아요. 공에서 문자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자, 방정식이 있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서 10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x 값들이 의미 아닌 정수에 해라고 했어요. 얘가 의미 아닌 정수 해라고 했으니 이 얘기 뜻은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정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해서 무조건 10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을 갖고서 3개만 채우면 된다. 그럼 여기가 3이었던 거고 지금은 10개를 채우면 된다. 그 뜻입니다. 공하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그는 이해돼? 공하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라고. 얘가 빨간색 공, 노란색 공, 뽑힌 개수야. 여기가 파란색 공이 뽑힌 개수야. 그러니까 얘는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10도 가능하고요. 얘 9개에 얘 1개에 얘 하나도 선택 안 당해서 10도 가능하고요. 쭉 가다가 보면 얘 3개, 얘 3개, 얘 4개 해가지고 10도 가능하고요. 또 쭉 가다 보면 0개, 10개도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중복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공 몇 개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야? 10개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이, 이 방정식의 계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만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게 x가 됐든 y가 됐든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5번하고 17번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이게. 얘 계산만 마무리 지어주면 되죠. 그럼 얘는 12C 10에 해당하니까 12C 2가 돼서 몇 개예요? 66개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내 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맨날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기 시작해요.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바로 이어서 가볼게.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 야, 근데 서원이 너무 웃기지 않냐? 7시라고 생각했어도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어차피 지각할 마음을 갖고 있었네.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본 거 뭐였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17번이었나? 어떤 상황이었냐면 문자 3개를 더해서 그 개수를 더해서 10개를 채우는 건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x나 y나 z나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채우는데 이렇게 채우는데 여기 이제 수준별로 올라갈 겁니다. 10개를 채우는데 얘가 아니라 x, y, z는 자연수이다라는 조건으로 바뀐다고 쳐보세요. 자연수라는 건 뭐야? 최소값이 1이죠. 최소가 1이에요. 자연수라는 건 최소 1부터 시작이에요. 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 아까 뭐랑 똑같냐면 최소한 1개를 뽑아야 된다. 이 얘기 뜻은 적어도 1개는 선택을 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일단 1개씩 주고 시작해요. 아까 썼잖아요. 일단 1개씩 주고. 그럼 1개씩 줬어. 1개씩 준 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항상 그 답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준 거야. 1개씩 다 뽑은 거야 일단. x에서 하나, y에서 하나, z에서 하나. 그럼 1개씩 다 뽑았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 얘가 바뀌어야 돼.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7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나면 이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하나씩 다 주고 시작했으니까.
다시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 값이 얼마나 바뀌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합해서 7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이것만 하면 더 섭하죠. 그래서 이제는 또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방법 갖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이거 10을 채우는데 조건이 제각각인 거예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있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z는 2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다 달라. x와 y하고 z. 이런 정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들어? 어떻게 봐야 돼? y는 일단 한 개 선택하고 시작해야 되고 z는 일단 2개를 선택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2개를 선택.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한 놈을 뭐라고 불러야 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 하나 선택하고 얘 2개 선택했으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7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조건을 제각각 줄 수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나마 다 양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음의 정수까지 가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y는 2보다 크다. z는 3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미리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을 해야 그나마 0 이렇게 바뀌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는 중복조합은 최소 단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0이 된다는 건 한 번도 선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0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에다 뭘 넣고 시작해야 되냐면 x가 x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쉽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1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왼쪽 값이 얘네들이 전부 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바뀌는데 아까는 계속해서 빼기만 했잖아. 10에서 한 개를 빼고 다시 2개를 빼고 한 개 빼고 2개 빼고 해서 7 나오는 거잖아. 이번에는 더해줘야 되는 애도 생긴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에 2를 더하고 2를 빼고 3을 빼주면 되는 거죠. 숫자 계산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똑같은 문제를 갖고서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따라서 이 끝에 숫자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5니까 5로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책에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만드는 방법을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그냥 되는 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요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 레벨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중간고사에도 나올 거고. 이해됐어요? 다 배우고 나면 이거 다 다른데 결국은 음수까지 등장해야 시험이 끝나는 거야. 음수까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되냐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해서 5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행히. 너 집에 가서 이제 잊어버릴 거지. 어?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 방법을 지금 아예 머릿속에 잘 기억하라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교과서는 요거랑 요거 정도밖에 안 나와. 실제 시험은 발전한다고. 숫자가 서로 다 다르든지 달라도 음수까지 영역을 확장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음수를 확장했으면 더하기 해주면 되고 여기 양수들은 일단 2개 선택하고 생각한다. 3개 선택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빼기 2, 빼기 4. 이해됐어요? 이거 나오면 꼭 맞추세요.
이게 정수해를 찾는 방법에 중복조합이 사용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 칸 앞으로 가서 이런 거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항의 개수를 셀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이거 뭐 다섯 제곱? 네, 다섯 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세봐라 이렇게 됐어요. 항이라는 건 뭐예요? 문자의 종류와 문자의 차수가 다르면 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게 다섯 제곱 했다는 뜻이 뭐예요? 뭐 귀찮더라도 다 써볼게요.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돼. 이렇게 다섯 개가 곱해진 거잖아, 나란히.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x 여기 x 여기 x 여기 x 여기 x 해가지고 x만 다섯 제곱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x 한 다음에 막판에 이게 휙 삐뚤어져가지고 y랑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게 x 4제곱 y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또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은 항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지. 문자의 종류도 다르고 차수도 다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도 나오냐면 뭐 x 한 다음에 여기서 곱해져서 y랑 그 다음에 다시 y 해서 x 세제곱에 y 제곱도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서로 다른 항들의 종류란 말이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집에서 연습할 때 시험 때 이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고 시험 때는 그냥 바로 풀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얘가 이게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리에서 이 다섯 개의 자리에서 x만 다섯 번 선택하면 만들어지는 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얘는 x 다섯 번에 y 한 번을 선택하면 나오는 항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행히 이해돼요? 네 번. 아, 네 번. 소리.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는 x 세 번, y 두 번. 만약에 이런 애도 있겠죠. x 제곱, y 제곱, z 이런 애도 나오겠죠. 그러면 x 두 번 선택하고 y 두 번 선택하고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쫙 생각하면 서로 다른 x와 y와 z가 있는 데서 토탈 결과적으로 다섯 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건 5제곱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얘도 5차씩, 얘도 5차씩, 얘도 5차씩이에요. 차수만 보면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섯 번만 채우면 되는 건데 얘처럼 얘를 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번 다 x로만 채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를 다섯 개를 선택하는 케이스랑 똑같다. 그래서 항의 개수가 중복조합의 개수로 지어지는 그 이유가 이래서. 내 말 이해됐지? 그거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항의 종류.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항의 개수가 이항정리에서도 또 다른 면에서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무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항의 개수를 쓸 때도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 다음 너무 빠른가? 우리 원래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2시간 토론했대요.
18번은 앞에 나와 있던 거를 살짝 응용한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 A, B, C, D가 있는데 이 A, B, C, D는 특징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때 이 A, B, C, D 중에서 A, B, C, D 중에서 0은 2개다. 그런데 그 A, B, C, D를 더하면 10이라는 숫자는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전체 케이스가 몇 개냐?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씩 해결해 봐야죠. 요거 이거 0이라는 거 한 번도 선택이 안 당해야 되는 거지. 그 애들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이 4개 중에서 요 2개에 해당하는 놈을 골라야 되겠죠. 그게 뭐야?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골라야 돼. 4C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A와 B가 골라졌다고 쳐봐. 그러면 A와 B는 빵인 거야 지금. 그럼 이제 C하고 D를 더해서 10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C하고 D는 절대로 0은 다시 돼서 안 되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최소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왜냐면 0은 이미 여기서 골라가지고 끝냈단 말이에요. 0 2개짜리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최소 1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한 개씩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배웠던 C 프라임, D 프라임에서 한 개씩 주고 났더니 8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요 개수는 몇 개예요?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합해서 8개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 하나당 이만큼씩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2개로 어떻게 곱해야 되겠지. 개수를. 이해됐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게. 계산하면 4C2 더하기 2H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6이고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8 9개 6이고 54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알겠습니까? 네, 요거는 기존에 나와있던 문제들을 짬뽕한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있는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나와있던 것들 있죠. 뭐예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 4개의 차이점을 뭐를 통해서 한 방에 비교가 가능하냐면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한 방 비교가 가능해요. 딱 한 방에 함수 문제 하나로 이 4가지의 계산 방법이 다 드러납니다. 재밌게도. 그 문제가 그래서 항상 단골로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의역은 1, 2, 3이고요. 치역은 4, 5, 6, 7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라 그랬어요. 첫 번째,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y 값도 서로 다른 애들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x가 다르면 서로 y도 다른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순열이에요. 순열이 다른 거예요. 왜? x 1번이 y 값 4를 만약에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2는 4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골라야 되는 거지. 따라서 1이 x값 1이 고를 수 있는 개수 몇 가지? 4가지. y값을 2가 고를 수 있는 거는 3가지. 그 다음에 3이 고를 수 있는 건 2가지. 순열이 돼야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즉 결론적으로 여기는 4p 3이라는 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워도 좋긴 한데 굳이 이걸 뭐 외울 사람 외우시고.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순열이다. 야, 너는 7시였어도 지각이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래. 7시였어도 지금 10분 지각이야. 벌써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계산은 순열 계산에 속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중요한데, x값 중에서 둘 중 하나 중에서 한쪽이 크잖아요? 그러면 y값도 그 x가 큰 쪽이 커야 된다? 또는 이거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또 똑같습니다. 작아야 된다? 이런 애들이에요. 둘 다 가능합니다. 얘나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이 특징이 뭐냐면, 크기의 순서를 정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크기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봐봐. x가 크면 y도 커야 된다. 순서 정한 거잖아. 크기 값에다가 내가 순서 서열을 정해놓은 거라고. x가 크면 y도 커야 된다. 또는 x가 크면 y는 오히려 작아야 된다. 크기에 대한 순서를 정한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조합인데, 왜 조합이 되냐면 크기의 순서를 정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선택을 하고 그 크기에 맞게 배분해주면 됩니다. 배분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크기의 순서를 y 값의 크기의 순서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y 값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일단 하세요. 선택을 하는 결과 가령 예를 들어서 4와 5와 7이 뽑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7이 제일 크고 4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큰 7을 누구한테 갖다 주면 돼요? x값 3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배분해 주면 돼요. 크기에 맞게. 제일 큰 y를 얘를 x값 3한테 주고 얘는 2한테 주고 얘는 제일 작으니까 x값 1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뽑아놓고서 크기에 맞게 던져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 계산이 들어가요. 크기가. 따라서 크기의 순서를 정한 것은 조합 계산으로 들어간다. 이거 외워. 크기의 순서를 정한 것은 조합으로 계산한다. 일단 뽑아놓고 이 사람이 정한 규칙에 맞는 크기로 갖다 던져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 조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얘인데 x1, x2 얘면 이때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 보이는데 여기 같다가 들어간 게 있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크기의 순서를 정한다. 부등식이 들어갔죠? 부등식이면 조합인데 부등식이란 뭐야? 크기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다. 이해했죠? 그런데 부등식에 플러스 등호가 있으면 얘가 분보 조합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같아도 되잖아요. 같아도 된다. 무슨 말이야? y 값을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y 값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거야. 4, 4, 5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중복되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5는 제일 큰 y 값이니까 누구한테 줘요? x 값 3한테 던져줘요.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4, 4는 얘네들은 x 값 2, x 값 1한테 던져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같아도 되니까. y 값이.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부등식이 보이면
조합 계산으로 들어가는데 크게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부등식에 등호가 플러스가 돼 있으면 중복 조합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안 틀려요. 다 저것들입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 중복 조합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함수로서 한 방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거 하나 있지? 뭐 있어요? 중복 순열 빠졌죠? 그 중복 순열은 뭐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 그러면 x값 1이 몇 개를 고를 수 있어? 4개 고를 수 있어. 2도 4개를 고를 수 있어. 3도 4개를 고를 수 있어.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중복 순열. 그래서 함수 갖고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다 계산이 가능하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오케이? 이거 머릿속에 정리 잘 해놓고 시험 쳐야 돼. 들려? 들려?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해봐야 되겠죠? 서원아? 학교에서 이거 들었다며. 분노 나왔대 벌써. 자, 거기 있는 확인 체크 하나씩 해보세요.